부동산 절세의 기술 세금의 미로를 뚫고 부의 길을 찾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니에요. 세금이라는 복잡한 미로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부를 쌓을 수 있죠. 김동우 투에이스와 최완규 세무사가 쓴 부동산 절세의 기술은 이 미로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가이드북이에요. 예를 들어 책 속에서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설명해요. 마치 세무사가 옆에서 차근차근 계산해주는 듯한 느낌이랍니다. 이 책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전 과정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실전 전략을 제시하며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모두를 위한 명쾌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부동산 세금의 A to G를 사례로 풀다. 부동산 절세의 기술 2022년 전면 개정판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이를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실전 투자자인 김동우 투에이스의 현장 경험과 현직 세무사, 최완규의 전문 지식이 어우러져 최신 세법을 반영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책은 부동산 거래의 3단계 취득, 보유, 처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구체적인 사례와 계산법으로 풀어내요. 또한 법인 투자와 증여 상속까지 다루며 부동산을 통해 부를 쌓고 지키는 방법을 총망라합니다. 1. 취득 단계 똑똑한 시작을 위한 세금 전략. 부동산 투자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세금과 씨름해야 해요. 책은 취득세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 전략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영훈 씨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 한다고 해볼게요. 김 씨는 처음엔 취득세가 단순히 1%라고 생각했지만 책을 읽고 나서 다주택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1, 3%까지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책은 구체적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 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라는 세율 구조를 표로 정리해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김 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0.2%까지 낮출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팁을 알려줘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상세히 다루며 김 씨 같은 초보 투자자가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죠. 또 다른 사례로 상가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주택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상가를 구매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와 계산법은 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2. 보유 단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실전 팁.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게 만만치 않죠. 책은 이 두 가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인 박소영 씨가 서울과 경기각 한 채씩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박 씨의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7억 원, 경기 아파트는 5억 원이에요. 책은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박 씨가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공시가격에서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박 씨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약 2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또한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 감면 조례를 활용해 특정 조건에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책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도 상세히 다루는데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이런 실전 팁은 세무 지식이 없는 독자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냈어요. 3. 처분 단계 양도소득세를 똑똑하게 줄이기. 부동산을 팔 때 가장 큰 부담은 양도소득세죠. 책은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절세 전략을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인 이지훈 씨가 10억 원에 구매한 아파트를 5년 후 15억 원에 매도하려고 해요. 책은 이 씨가 2년 이상 거주하고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이 씨의 주택은 9억 원 초과이므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죠.
최근 이를 계산하는 공시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마이너스 공제액을 상세히 보여주며 이 시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5년 보유 시 최대 30%를 적용하면 세금을 약 1,500만 원 줄일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다주택자인 최민수 씨가 세 채의 주택 서울 12억, 부산 8억, 대전 6억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세금 부담이 적을지 분석해줘요. 최근 최 씨가 세율이 낮은 부산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서울 주택을 나중에 팔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가 일반 주택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분양권을 법인 명의로 매도하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팁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계산과 전략은 투자자들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4. 법인 투자와 증여 상속 장기적인 부의 설계. 책의 후반부는 부동산 법인 투자와 증여 상속세를 다루며 부동산을 단순히 사고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높은 투자자인 강현우 씨가 개인 명의로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연간 임대소득이 1억 원이라면 개인 소득세율 최대 42%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요. 최근 강 씨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임대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전환하면 법인 세율 1,025%를 적용받아 세금을 약 1,700만 원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인 설립 과정 자본금 설정, 정관 작성, 법인 등기 등과 운영 시 주의점의 법인 유지 비용, 세무 신고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증여와 상속을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물려주는 방법을 사례로 풀어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을 활용하면 세금을 약 4,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계산해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 시기 집값 상승 전 vs 후와 상속세율 비교도 포함돼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죠. 핵심 메시지: 세금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게임. 부동산 절세의 기술의 핵심 메시지는 세금이 부동산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이에요. 김동우와 최완규는 세금을 단순히 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게임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책에서 나오는 주요 메시지들입니다. 1. 세후 수익이 진정한 투자 성과다.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세전 수익이 아니라 세후 수익으로 평가돼요. 예를 들어 10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아 5억 원 차익을 남겼다고 해도 양도소득세로 1억 원을 내면 실제 수익은 4억 원이죠. 책은 투자 초기부터 세금을 고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2. 복잡한 세법, 이해하면 기회가 된다. 부동산 세법은 복잡하지만 이를 이해하면 절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방법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9억 원 이하를 충족하는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책은 이런 세법을 투자자의 언어로 풀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죠. 3. 법인 투자는 강력한 절세 무기.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면 개인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임대 소득 1억 원인 개인 투자자가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을 약 30%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법인 운영에는 추가 비용 회계비, 법인세, 신고 등이 들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규모와 목표에 맞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도 포함됩니다. 4. 증여와 상속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줄 부의 도구예요. 책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하며 자산 규모와 가족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적의 증여 시기를 제안해요. 5. 최신 세법을 따라가야 살아남는다. 부동산 세법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책은 2022년 기준 최신 세법을 반영하며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절세의 기본 원칙의 비과세 요건 충족, 공제 활용을 강조해요. 이를 통해 독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사점 세금 지식,
부동산 투자의 필수 무기. 부동산 절세의 기술은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에요. 다음은 이 책이 주는 주요 시사점들입니다. 1. 세금은 투자 전략의 핵심 요소. 부동산 투자는 입지, 시세, 수익률만 고려한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어요. 책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투자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초보자도 세금을 마스터할 수 있다. 세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책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복잡한 공식 대신 실제 매도 사례 구매가 8억 매도가 12억로 풀어내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죠. 이는 부동산 투자에 첫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큰 자신감을 줍니다. 3. 장기적인 자산 관리의 관점. 부동산은 단기 수익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관리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책은 증여와 상속을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물려주는 방법을 다루며 부동산을 가문의 부로 이어가는 수단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례는 장기적인 계획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4.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 부동산 시장과 세법은 끊임없이 변해요. 이 책은 최신 세법 2022년 기준을 반영하며 세법이 바뀌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비과세 요건을 활용하면 여전히 절세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5. 실전 적용 가능성.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 적용 가능성에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나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은 구체적인 단계와 서류 목록까지 포함해 독자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독자들의 반응 세금 두려움을 날려준 실전 가이드. 부동산 절세의 기술은 2017년 초판 출간 이후 6년 연속 부동산 분야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어요. 인터넷 서점과 X 게시물을 통해 확인한 독자 리뷰를 바탕으로 이 책이 어떤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살펴볼게요. 초보 투자자 세금이 무섭지 않게 됐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던 초보자들은 이 책의 친절한 설명과 사례 중심 접근에 큰 만족감을 표했어요. 한 독자는 양도소득세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 책 덕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해하고 첫 아파트를 샀다며 특히 사례의 7억 원 아파트 매도 시 세금 계산과 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또 다른 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하나씩 따라하면서 취득세를 1,200만 원 줄였다며 책의 실용성에 감탄했죠. 실전 투자자 고수의 전략을 배웠다. 이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이들은 책의 구체적인 절세 전략에 높은 점수를 줬어요. 한 다주택자는 세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매도 순서를 바꿔 양도소득세를 3천만 원 절약했다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법인 투자를 고려하던 투자자들은 법인 설립의 장단점 세율 감소 vs 운영 비용과 실무 절차에 법인 등기 비용 약 100만 원을 구체적으로 다룬 부분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세무 전문가 고객 상담에 활용 중. 현직 세무사들도 이 책을 높이 평가했어요. 한 세무사는 투자자와 세무사의 관점이 균형 잡힌 책이라며 고객 상담 시 참고 자료로 자주 활용한다고 밝혔죠. 특히 최신 세법 2022년 기준을 반영한 점과 복잡한 세법을 간단한 사례로 풀어낸 점이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표는 세무 상담 시 고객에게 설명하기에 딱이었다고 하네요. 반복 구매자 개정판마다 새롭다. 세법이 바뀔 때마다 개정판을 구매하는 독자들도 많았어요. 한 독자는 투에이스님의 책은 세법 개정 때마다 새로 사서 읽는데 매번 새로운 팁을 얻는다며 2022년 개정판에서 추가된 분양권 전매 세금 전략이 특히 유용했다고 했어요. 또 다른 독자는 증여세 계산법이 바뀐 걸 이 책으로 알게 돼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며
세금을 2천만 원 줄였다고 기뻐했죠. 비판적 의견 너무 디테일해서 초보에겐 부담. 일부 초보 독자들은 책의 디테일한 내용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다고 했어요. 한 독자는 세금 계산 사례가 많아서 좋지만 처음엔 숫자가 많아 어지러웠다며 조금 더 간단한 요약이 있으면 좋았을 거라고 제안했죠. 하지만 이 독자도 몇 번 읽다 보니 점점 이해가 됐다며 결국 책을 여러 번 정독하며 투자에 적용했다고 밝혔어요. 시청자의 의견은 어떤가요? 부동산 절세의 기술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세금 때문에 망설였던 초보 투자자부터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은 고수, 심지어 세무 전문가까지 다양한 독자층이 이 책에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얻었죠.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 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미 읽어보셨다면 어떤 사례나 팁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궁금해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혹은 세금 외에 부동산 투자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으며 부동산 투자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보고 싶습니다.